자, 프리미어 프로에서 영상 편집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 그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편집할 소스를 불러와서 관리를 해주는 프로젝트 창과 작업하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 자, 그리고 실제로 작업을 해주는 타임라인 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 창과 모니터 창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자, 이 두 개의 기능은 실제로 작업을 하는데 어떠한 구체적인 목적으로 사용이 되지는 않지만, 자, 그래도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작업 창들에서 제공을 하는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는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자, 프로젝트 창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프로젝트 창, 작업에 사용되는 소스를 관리하는 자,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했는데요. 자, 먼저 프로젝트 상단에 있는 자, 지금 화면이 나타나는 자, 이 기능은 썸네일 기능입니다. 썸네일 기능, 선택되어 있는 소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자, 그런 기능이죠. 자, 역시 플레이 버튼을 사용하면 현재 선택이 되어 있는 소스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정지. 자, 그 위에 포스터 프레임이라고 있는데, 자, 포스터 프레임은 선택되어진 소스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특정한 프레임을 썸네일에 최초로 보여지는 이미지로 적용을 시켜줍니다. 자, 가령 지금 선택된 소스 중에서 자, 요 웃는 모습이 가장 인상적인 화면이라면, 자, 지금의 이 화면을 자, 포스터 프레임으로 자,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선택된 소스를 선택을 했을 때, 자, 지금 포스트 타임으로 지정된 화면이 보여질 것입니다. 자, 다른 거 선택을 했다가 다시 한번 선택을 해보면, 자, 어떻습니까? 자, 프레임은 현재 시작 프레임으로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적용을 해 놓았던 자, 그 화면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소스의 인상 깊은 장면을 포스터 프레임으로 지정을 해 놓는다면, 자, 쉽게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자, 그러한 소스인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는 선택이 되어 있는 소스의 기본적인 속성이 나타나는데요. 자, 무비 프레임 사이즈와 프레임 레이트, 자, 그리고 오디오에 대한 속성을 나타내 줍니다. 자, 아래로 내려와서 자, 지금 사용되는 소스가 있고요. 자, 시퀀스가 있는데요. 자, 시퀀스는 하나의 프로젝트에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자, 가령 현재 시퀀스 1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 이 해당되는 소스를 작업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만약 시퀀스 1을 통해서 작업을 했는데, 자, 이 하나의 시퀀스에서 작업을 하기에 자, 모자랄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또 다른 시퀀스를 만들어서 다음 작업을 연장을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새로운 시퀀스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새로운 시퀀스를 만들기 위해서 파일, 뉴, 자, 시퀀스를 선택을 합니다. 자, 새로운 시퀀스가 만들어지고요. 자, 역시 이전에 프로젝트 설정을 할 때 살펴보았던 자, 트랙 개수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설정이 끝났다면 OK. 자, 새로운 시퀀스가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가령 1번 시퀀스에서 자, 이렇게 작업을 하기 위한 소스를 적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작업을 진행을 하다가 지금의 시퀀스가 아닌 또 다른 시퀀스에서 작업을 해야 될 경우에, 자, 현재 지금 시퀀스 2번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 1번을 선택을 합니다. 자, 1번을 선택을 하니까 자, 아무것도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또 다른 소스를 이렇게 적용을 해서 자, 또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퀀스를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을 한다는 것은 자, 같은 소스를 사용을 하더라도 또 다른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자,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1번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작업을 한번 해보고, 자,
2번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작업을 함으로써 서로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시퀀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프로젝트 창 하단에 보면은 자, 보여주기 형식, 썸네일 형식이냐, 목록 형식이냐 구분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오토메이트 시퀀스 기능이 있는데요. 자, 이 오토메이트 시퀀스는 자, 지금의 시퀀스 1번, 2번과는 다른 형태로 사용이 되는 자, 그런 기능입니다. 자, 소스를 선택을 합니다. 자, 3개의 소스를 모두 선택을 해볼까요? 선택을 하고요. 자, 오토메이트 시퀀스를 자,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오토메이트 시퀀스 창이 나타납니다. 자, 이 기능은 프리미어 이전 버전에서 사용을 했던 것과 유사하게 사용이 됩니다. 또한 이전 버전에서 사용을 했던 기능 중에서 스토리보드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 기능처럼 지금 선택되어진 소스를 자, 한 번에 타임라인에 적용을 해주는 자, 그러한 기능인데요.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러한 기능은 아니지만 자,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 취소를 하고 자, 적용됐던 소스를 자, 삭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자, 선택을 하고 오토메이트 시퀀스 창을 자, 열어 놓습니다. 자, 오더링을 보면은 프로젝트 창에 있는 소스를 어떤 형태로 사용할 것인지 선택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소트 오더는 전체를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자, 실렉션 오더는 지금 선택되어진 이 소스에 대해서만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to 시퀀스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사용되는 시퀀스가 시퀀스 1이기 때문이죠. 자, 플레이스먼트를 보면은 시퀀셜리와 n 넘버 마커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시퀀셜리는 지금 사용이 되는 소스를 자, 단순히 선택되어진 순서대로 타임라인에 적용이 되게 해주는 자, 그런 기능이고요. 자,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add number 마커는 타임라인에 마커를 만들어 놓고 자, 그 마커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마커에 대해서 아직 살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이 기능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씩 마커에 대한 설명이 있는 강좌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한 번씩 사용을 해보시고요. 자, 일단은 시퀀셜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소드는 자, 인서트 에디트와 자, 오버레이 에디트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인서트 에디트는 단순히 선택되어진 트랙에 적용이 되는 자, 그런 방식이고요. 자, 오버레이 에디트는 자, 타임라인에 기존에 이전에 먼저 사용이 됐던 자, 그러한 소스들이 있다면 자, 그 소스와는 상관없이 적용이 되는 자, 그러한 기능입니다. 자, 이 기능 또한 모니터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같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 그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하십시오. 자, 클립 오버랩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적용될 소스가 3개인데요. 3개가 적용이 될 때 자, 선택된 순서대로 배열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3가지 소스이기 때문에 장면과 장면 사이에 어떠한 장면 전환 효과를 적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주로 사용이 되는 오버랩, 즉 디졸브라고 하는 자, 그러한 장면 전환 효과가 자동으로 적용이 될 수 있게 해주는 자, 그러한 기능입니다. 자, 현재 15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요. 프레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만약 초 단위로 한다면 자, 지금은 15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 1초 동안 장면 전환 효과를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자, 1로 입력을 하면 되겠고요. 자, 이 결과물은 좀 이따가 잠시 후에 확인을 하면 되겠고요. 자, 트랜지션이 있습니다. 자, 어플라이 디졸브 오디오 트랜지션, 자, 그리고 어플라이 디졸브 비디오 트랜지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오디오의 트랜지션 효과를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자, 오디오 어플레이 디폴트 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영상에 관한 즉 비디오에 관한 트랜지션을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참고로 오디오에 대한 트랜지션은 자, 단순히 이전 사운드의 소스가 서서히 줄어들고 앞으로 들릴 소스의 사운드 소리가 서서히 커지는 자, 그러한 디졸브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Apply Default Video Transition은 디폴트로 사용이 되는 트랜지션 효과가 적용이 되겠죠.
자, 역시 지금의 기본적인 트랜지션 효과는 디졸브 효과입니다. 서서히 화면이 교차되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효과죠. 자, 이그노 옵션을 보니까 오디오와 비디오가 있습니다. 이그노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자, 만약 지금 적용될 소스에 비디오와 영상 채널이 두 개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자, 오디오가 필요 없을 경우에 자,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오디오 채널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반대로 자, 이그노 비디오를 체크를 해준다면 비디오 즉 영상은 적용이 되지 않고 오디오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겠죠. 자, 둘 다 사용을 하겠다면 자, 이렇게 둘 다 해제를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자, 오케이. 자, 오케이 하기 전에 적용되는 위치 살펴본다면 에디트 라인이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 적용이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플레이스먼트가 시퀀셜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만약 n 넘버 마커를 사용을 한다면 마커가 적용된 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이 되겠죠. 자, OK를 해서 적용을 합니다. 자, 적용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자, 선택이 되어 있는 자, 그 소스가 타임라인에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적용된 순서를 보니까 자, 프로젝트 창에서 선택되어진 순서대로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좀 확대를 해서 살펴볼까요? 자, 적용된 모습 중에서 장면과 장면 사이에 트랜지션 효과가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자동으로 적용이 됐죠. 자, 오버랩 즉 디졸브 효과가 1초 정도 지속이 될 수 있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1초에 맞는 트랜지션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화면과 화면이 교차돼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듯 프로젝트 창에 있는 소스 중에서 특별한 편집 없이 단순히 타임라인에 순서에 따라 자, 이렇게 적용을 하고자 했을 때 자, 이 오토메이트 투 시퀀스를 사용을 한다면 자, 아주 간편하게 타임라인에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토메이트 시퀀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만원경 모양의 파인드 프로젝트 창에 있는 소스를 찾아주는 기능이죠. 자, 특별히 찾고자 하는 자, 그런 소스 이름이 있다면 자, 이름을 입력을 하시고 자, 파인드를 누른다면 찾아주겠죠. 자, 그리고 폴더 기능이 있는데요. 자, 이 폴더는 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용이 됩니다. 자, 단순히 폴더를 만들어주는 기능인데요. 자, 우리가 폴더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자, 어떠한 파일들을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자 했을 때 사용이 되죠. 자, 가령 프로젝트 창에 영상과 사운드 파일이 있다고 했을 때 자, 그 영상과 사운드 파일을 각각 구분해서 관리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사운드 파일은 사운드 폴더에, 영상 파일은 영상 폴더에 각각 구분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목적으로 자, 이 빈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new 아이템이 있는데요. 선택을 해보면 다양한 형태의 아이템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퀀스 이전에 사용을 해봤죠. 자, 오프라인 파일, 그리고 타이틀, 바스 앤 톤, 블랙 비디오, 컬러 매트, 자, 그리고 유니버셜 카운팅 등 다양한 형태의 아이템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자, 타이틀은 자막을 만들 때 사용이 되는 자, 그러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자, 바스 앤 톤은 컬러바를 만들어줄 때 사용이 되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블랙 비디오는 단순히 검정색으로만 되어 있는 그런 소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컬러 매트는 다양한 형태의 색상을 자, 우리가 선택을 해서 그 지정된 컬러가 있는 매트 즉 소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니버셜 카운팅은 카운터, 자, 카운터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죠. 자, 참고로 자, 우리가 만든 영상은 항상 첫 부분에 컬러바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 컬러바는 모니터의 색상, 즉 영상의 색상을 가장 실제 색상과 유사한 색상으로 맞춰줄 때 사용이 되는 기능이고요. 자, 카운터는 재생이 되는 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자, 또한 여기서 사용이 되는 기능들은 자, 파일의
뉴 메뉴에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편한 기능을 사용을 하시고요. 자, 그 옆에 휴지통 모양이 있는데 자, 휴지통 모양은 자,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선택된 파일이 필요 없다면 지워야 되겠죠. 지울 때 사용이 되는 그 기능이 자, 바로 이 휴지통 클리어 기능입니다. 자, 프로젝트 창에서 사용이 되는 자,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그 밖에 팝업 메뉴를 보면 자,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앞서 설명을 했던 기능들과 중복이 되는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자, 나머지 기능들은 자, 특별히 몰라도 작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로 하죠. 자, 이번엔 모니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모니터. 자, 이펙트 컨트롤 창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노클립, 그리고 시퀀스 1, 시퀀스 2. 자, 이거는 각각 해당되는 시퀀스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자, 그러한 항목이죠. 자, 먼저 자, 노클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노클립. 자, 선택을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자, 아래에 있는 기능들을 보니까 자, 시퀀스에서 사용이 되는 기능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편집을 하는데 자, 이전에는 프로젝트 창에 있는 소스를 단순히 타임라인에 적용을 해서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잘라내서 삭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타임라인에서 그러한 편집을 하지 않고 자, 이 모니터 창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모니터를 이용한 편집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일단 자, 삭제를 하고요. 자, 편집할 소스를 모니터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놓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적용한 소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자, 지금의 이 모습은 해당되는 소스의 첫 장면이 되는 것이죠. 시작 프레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영상의 모습을 에디트 라인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자, 역시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 화면으로 이동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이동을 해볼까요? 자, 이게 바로 에디트 라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만약 이 지점에 어떠한 작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멈춘 다음에 자, 잘라내야 되겠죠. 자, 이전 장면이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자, 가장자리 자, 마크 인이 되는데요. 자, 가장자리 자,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자, 그 지점에 딱 맞춰줍니다. 자, 검정색으로 딱 됐을 때 그 지점에 정확히 맞춰졌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놓는다면 자, 이전 장면은 없어집니다. 자, 물론 에디트 라인을 이렇게 조절을 한다면 화면은 보이겠지만 실제로 마크인 즉 시작점이 자, 이렇게 이미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타임라인에 적용을 했을 때 이전 장면은 적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역시 이동을 해서 자, 이 장면까지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자, 이후의 장면 필요 없겠죠. 자, 역시 마크 아웃 장면의 끝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자, 그 지점에 정확히 딱 갖다 놓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이렇게 자, 이렇게 밝은 회색으로 되어 있고요. 사용되는 부분은 진한 회색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적용을 하면 되는데요. 자, 적용을 하는 방법, 해당되는 트랙, 자, 가령 2번 트랙에 적용을 하겠다 그러면 2번 트랙 선택, 아니면 3번 트랙. 자, 진해지죠. 진해진다는 것은 지금 해당되는 트랙이 선택이 되어 있다는 그러한 표시입니다. 자, 1번 트랙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다 적용을 하기 위해서죠. 자, 적용되는 지점은 에디트 라인을 조절을 해서 자, 가령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다 멈춰 놓고 자, 이제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인서트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인서트. 자, 이전에 기억나십니까? 인서트. 자, 적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인서트.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에디트 라인이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 지금 마크 인 아웃된 지점을 제한 나머지 부분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모니터를 통해서 원하는 장면을 즉 사용하고자 하는 장면을 설정을 해서 타임라인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